가수 박지현이 최근 불광 벚꽃 축제 공연을 마친 뒤 귀가 중 알 수 없는 여성의 미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 주말 서울 불광천 일대에서 열린 불광 벚꽃 뮤직 페스티벌에서 박재현은 특유의 감성 짙은 목소리로 무대를 사로잡았다.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하며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공연을 마친 박재현은 소속사 매니저의 차량에 올라 서울 자택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로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에 들어서던 중 매니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군가 우리 차를 일정 거리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매니저는 즉각 차량 경로를 바꾸며 확인에 나섰고 예상대로 한 대의 차량이 일정한 속도로 이들을 미행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자택에 도착한 박재현은 조심스럽게 차량에서 내려 경비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택 앞 대문 근처에서 한 여성이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그녀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박재현의 집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매니저가 누구세요? 라고 외치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박재현씨, 제 얘기 꼭 한 번만 들어주세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그 여성은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박재현을 향한 애절하고도 불안정한 눈빛을 보였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30대 초반의 전직 방송 작가로 밝혀졌다. 과거 모방송사 음악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태프로 일한 이력이 있었으며 박재현이 해당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때 무대에서 노래 부르던 박재현 씨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 사람의 노래가 제 삶의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우울증과 사회 불안 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 번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행히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그분이 고통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근은 정당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 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박재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경호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사생 팬 및 무단 접근 금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호 조치와 상담 연결을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피해자 측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박재현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따뜻한 감성과 진정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를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불광 벚꽃 축제 공연 후 귀가 도중 미확인 여성에게 미행을 당했던 가수 박지현.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과거 방송국 작가 출신의 30대 여성으로 밝혀졌고 그녀의 정체는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녀가 경찰서에서 남긴 손편지 한 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 편지는 박재현에게 직접 전해지지 못한 채 경찰 측에 의해 보관되었다가 소속사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신의 노래는 내게 마지막 빛이었어요. 편지에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었다. 제가 박재현 씨를 처음 본 건 2년 전 한 음악 프로그램의 리허설 무대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당신이 그날 피아노 앞에서 부르던 그 노래, 그게 제 삶의 균열을 막아줬어요. 가족도 친구도 등을 돌렸던 시기였는데 박재현 씨의 목소리만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당신의 음악을 들으며 버텼어요. 그러다 불광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번엔 꼭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쑥 찾아가서 놀라게 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며칠 후 재개된 불후의 명곡 리허설 중 박지현은 제작진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엔 굉장히 무서웠어요. 대문 앞에 누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라면 그 무게를 더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겠다고 느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토커 사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이 얽혀있다. 연예인은 공인이지만 그들의 일상과 사생활은 결코 무방비 상태여서는 안 된다. 동시에 누군가가 그들을 향한 과도한 의존을 보이고 있을 때 사회는 그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심리적 팬덤과 정신적 의존 사이의 위험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감정의 방향이 비뚤어졌을 때 그것은 응원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팬과 아티스트, 건강한 거리 두기의 중요성. 박재현은 이후 자신의 팬카페에 이런 글을 남겼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거리를 지켜야만 그 응원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란한 노래 뒤에 있는 지현님의 마음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 그분의 아픔도 이해되지만 지현님은 무사해야 해요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박지현, 노래는 마음을 살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건 서로의 책임. 박재현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미행 사건이 아니라 공인의 역할, 팬과 스타의 관계,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감정 소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노래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동이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나 통제로 변질될 때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